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컴퓨팅이 CPU다. 나머지는 저장 공간이다.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팅은 계산 능력이라 그랬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무엇일까요? 왜 쓸까요? 를 배워볼게요. 클라우드를 다 구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구름이니까. 근데 구름이 계산을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구름이 그럼 어떻게 진짜 이루어져 있냐? 원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전에는 온프레미스 컴퓨팅이라서, 프레미스는 내 땅이란 뜻이에요. 내 영역. 그래서 온프레미스, 내 땅에서 컴퓨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보면은 IT 기업, 옛날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카카오도 보시면은 판교에 막 빌딩 있고, 넥슨도 빌딩 있고, 빌딩 안에 막 컴퓨터 짱 많고 그랬는데, 이번에 판교 사태가 터지면서 먹동 사태라는 게 있었죠.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 KT가 불이 났는데 판교가 꺼졌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KT 서비스가 불이 났는데 카카오가 터졌어요. 카카오가. 왜 그럴까요? 내 집에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집에 한다는 거죠. 일단은 그런 건데, 자, 원래는 내 집에 해요. 그러니까 카카오 빌딩에 불이 안 나면은 카카오 서비스가 원래는 멈출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내가 빌딩을 샀습니다. 근데 빌딩에 서버가 6대 들어간다 칠게요. 근데 서버가 막 계속 렉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뭐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카카오톡 뭐 신년마다 계속 멈추죠. 막 새해 복 많이 이러다가 멈추잖아요. 그래서 맨날 서버 늘려달라 그럴 거예요. 서버를 늘려주세요, 늘려주세요. 서버 증설해주세요. 왜냐? 서버라는 거는 그거를 처리해주는 애인데 서버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내 서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서버 늘려달라 그러는데 서버는 늘리기는 그래도 간단한데 문제는 건물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다가 6대밖에 안 들어가는데 집을 더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는 게 힘들어요. 한번 사면은 내 거니까 굉장히 안전하긴 하겠죠. 내 거에만 불이 안 붙으면 되고, 내 거에만 전기 공급하면 되고, 내 것만 관리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땅이라는 거, 공간이라는 거, 전기료도 나가고 수도세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게, 이거를 내가 관리하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관리하는 애한테 맡기자 라고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자, 원래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예전 방식의 컴퓨팅에서는 내 땅에, 내 시설에 내 서버를 넣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어떻게 할까요? 남의 땅에, 남의 시설에 남의 서버를 쓰는 거예요. 볼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렌트, 사무실 비용도 내야 되고, 파워, 뭐 전기, 수도세, 그리고 거기 뭐 경비원, 뭐 이런 등등 돈이 많이 나갑니다.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스케일이라고 나올 텐데, 스케일이라는 거는 우리 저울을 뜻하죠. 저울이 줄어들고 늘어나기도 하죠. 내 몸무게에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서버도 어느 순간에는 늘려야 되는 순간이 오고 어느 순간에는 줄여야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워요. 온프레미스 상태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서버 증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 이런 걸 다 구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건물이 꽉 차면 늘려야 되니까. 건물은 금방 못 사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클라우드는 반대로 생각하게 됐어요. 내 땅에, 내 거에 내 시설을 쓰는 게 어렵다면 남의 땅에 남의 시설을, 남의 걸 쓰자. 남의 서버를.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남의 걸 빌려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집을 매매해서 그 집안에 집 방 다 꾸미고 내 방에서 안락하게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냥 호텔 가서 쓰는 겁니다. 남이 잘 꾸며놓은 거를 그냥 돈 내고 월세 뭐 며칠 묶을게요. 몇 방 붙일게요. 오늘은 스위트룸 쓸게요. 오늘은 작은 방 쓸게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여기서 보면 온디맨드 딜리버리가 나오는데, 이건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키워드니까 온디맨드 딜리버리가 나옵니다. 온디맨드는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라는 뜻이에요. 온디맨드, 내가 필요할 때 딜리버리,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내가 필요한 순간에 남의 서버를 갖다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남의 서버는 pay as you go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쓴 만큼만 내요. 당연한 거죠. 내가 호텔 하루만 묵으면 하룻밤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틀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비전은, 이거는 되게 아마 평소에는 거의 안 쓰시는 단어일 텐데 이제 AWS 하면서 엄청 많이 쓰실 단어예요. 프로비전이라는 건. 프로비전은 다른 말은 아니고 뭐
가장 가까운 단어로 치면 manage란 뜻이에요. 관리 또는 use 그냥 쓰다. provision 뭐지? 무슨 뜻이지? 그냥 use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사용할 수 있다. 뭐 exactly the right type and size. 내가 필요한 내가 적절한 용량과 타입을 설계해 가지고 쓸 수 있다. 호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내가 오늘은 친구들이 많아요. 큰 방 빌려야겠죠? 나 혼자 잘 거예요? 작은 방 써도 되겠죠? 나 혼자 잘 건데 쾌적하게 자고 싶어요. 엄청 큰 방 빌리면 되겠죠? 네, 내가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쓸 수 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세 개가 같은 맥락이죠. 내가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쓸 수 있다. 그리고 인스턴트 되게 원할 때 접속할 수 있고. 자,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무엇이냐? 남의 땅에 있는, 남의 시설에 있는, 남의 서버를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만큼 빌려다 쓸 수 있는 서비스다. 그래서 서버나 저장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원하는 순간에 빌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클라우드 컴퓨팅 생각할 때 저는 호텔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건 아무것도 없지만 돈을 내는 순간 그 모든 시설을 내가 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 개념을 이제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호텔 개념을 상상을 할게요. 나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진짜 그냥 무소유예요. 나는 너무 짐도 없고 너무 편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때 빌려서 쓸 겁니다. 그런 개념을 대입해 보면 1. Backing of files that are stored on desktop and mobile device to prevent data loss. 보시면은 내가 파일을 백업을 할 거예요. 파일을 어디 있는가 저장을 할 건데 어디? 데스크톱과 모바일 디바이스 내 컴퓨터와 폰에 있는 파일을 백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호텔과는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빌린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순간에. 일단 1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2번 보시면 Deploy Application Connected to On-Premise Infrastructure 라고 나오는데 디플로이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배포라는 뜻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니까 디플로이라는 단어를 한번 빼고 보고 애플리케이션 이건 알죠? 저희 휴대폰 앱 Connected to 어디? On-Premise Infrastructure. On-Premise가 뭐라고 했죠?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했고 내 시설이라고 했죠. 내가 원하는 거는 호텔이죠. 남의 시설을 쓰고 싶은 거예요. 2번도 아니고. 3번 Running code without needing to manage or provision servers. 내가 코드를 실행할 건데 without 필요 없는 거고 뭐죠? manage or provision server. 내가 서버를 관리하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가장 가까운 여태까지는 가까운 것 같죠. 내가 그냥 남의 거 쓰니까 내가 관리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호텔을 내가 청소할 필요가 없죠. 4번 on-demand delivery of IT resources and applications through the internet with pay-as-you-go pricing. 이게 제일 여태까지 본 단어가 다 한 번에 짬뽕돼 있죠. 가장 원하는 순간에 바로 IT 리소스를 내가 pay-as-you-go 쓴 만큼 쓴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온 걸 골라주시면 보통 맞고요.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호텔에 계속 대입을 해보세요. 한번. 내가 뭔가 내 걸 써야 된다. 아니면 뭐 온프레미스라는 단어가 나온다. 일단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랑 먼 거니까. 제가 생각해도 영어가 되게 많네요. 한국말로 볼까요? 좀 이따? 오케이. 일단 그럽시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는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뭐 넷플릭스도 있을 테고 모르시는 서비스도 있을 텐데 제가 일단 아는 것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다 클라우드 써요. 클라우드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얘네들도 자기 거 관리하기가 싫어요. 이런 걸 해주는 업체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트위터는 반대로 가고 있죠. 청소도 자기가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넣어놨어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6가지 장점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65문제라면 그 중에 10%는 무조건 여기서 출제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데에서 15% 정도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벌써 한 10문제 정도 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물어볼 문제가 많지 않아요. 이게 끝났거든요. 이거 하면 끝이에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반은 나오겠죠. 그거 중에.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 슬라이드만 알면은 일단 5문제는 먹고 가는 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문제가 나오면은 이 요거를 한번 그러니까 호텔 플러스 요 6개 요 정도만 아시면 10문제는 풀 수 있고 볼게요.
자본 비용을 가변 비용으로 대체라 돼 있는데, 일단 이거를 한번, 이게 캐펙스를 오펙스로 바꾼다 돼 있을 거예요. 캐피털, 자본 비용이라는 거고, 오퍼레이션, 가변 비용이라는 건데,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할 때만 요금을 내고 사용한 양에서만 지불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본 비용은 캐피털이잖아요. 내가 자본이라는 거 보통 얘기할 때 뭐 돈도 자본이지만 부동산, 집, 뭐 자동차, 회사, 자산 이런 걸 다 자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컴퓨팅을 할 때 다 부동산을 사고 그 위에 서버 올리고 전기 공급하고 사람 넣고 이게 다 자본이죠. 이런 걸 없이 가변 비용, 그때그때 발생하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되게 컴퓨팅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 전세랑 월세랑 차이를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런 걸 다 구비하면은, 전세를 한 번 내기만 하면은 그다음부터 돈이 안 나와서 좋지만 1억, 2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쓰기가 어렵잖아요. 월세를 생각하시면 어때요? 어쨌든 1억, 2억이 아니라 그냥 매달 50만 원씩만 내고 계약한 만큼만 쓰면 되죠. 자본 비용 캐펙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펙스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저희가 생각할 건 뭐냐? 오프엑스, 가변 비용이 큰 게 뭐다? 클라우드고, 자본 비용이 큰 게 뭐다? 온프레미스, 옛날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는 자본 비용이 커요. 대신에 가변 비용이 낮겠죠. 왜냐면 내가 이미 다 사놨거든요. 월세를 나갈 필요가 없죠. 전세를 했으니까. 네. 근데 가변 비용이 나가는 게 차라리 나을 때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컴퓨팅의 특성인데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 규모의 경제. 영어로 보시면 아마 Economics of Scale이가 나오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의 왜 규모의 경제, 이거 어떤 경제 용어잖아요. 막 우리가 막 매출이 크게 발생할수록 이익이 더 날 확률이 높다는. 왜 그러냐? 내가 내 서버를 사고 내 건물을 사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용량은 한정돼 있어요. 난 컴퓨터 한 대만 필요하거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모든 고객들의 컴퓨터를 다 산다. 걔는 한 번에 몇천 대, 수만 대를 사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대량 구매를 하니까 할인이 발생할 거예요. 어쨌든 얘네도 그 제조사한테 받아올 거고, 뭐 인텔이든 뭐 맥이든 뭐 애플이든 거기서 떼올 텐데, 그 서버를, 그거를 살 때 10,000개를 사는 사람과 1개를 사는 사람의 가격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대신 사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엄청나게 싼 가격에 사와요.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우리 집은 누진세가 비싸지만 산업은 반대예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계약 전력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싸지죠. 그리고 건물도 자그마한 거 하나 쓰는 것보다 10층짜리, 30층짜리 고층 건물 쓰는 게 더 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를 쓰지만 실제로 그 하나는 거기서 산 수만 대의 하나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어요. 즉 싸다. 그냥 싸다. 많이 사기 때문에 쌉니다. 그래서 AWS는 특히 또 클라우드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냥 1위예요. 항상 1위였고 1위가 아닌 적이 없어요. 그 말은 클라우드 중에서도 제일 커요. 즉 제일 쌀 확률이 높다. 왜냐면 그만큼 많이 사거든요. 3번 용량 추정 불필요 나왔는데, 보시면은 게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캐파시티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한계를 의미하죠. 캐파시티를 추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카카오톡 예를 들어볼게요. 카카오톡이 한 번에 100만 개의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100만 명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신년에 갑자기 1000만 명이 새해 복 많이 받아서 딱 했어요. 어떻게 되죠? 멈추죠. 100만 명 처리하던 게 1000만 명 못 처리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클라우드를 쓴다. 그럼 내가 그때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신년에만 1000만 명짜리 방을 빌리는 거예요. 신년에만. 1년 중에 365일 하루만 돈 많이 내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산다. 그러면은 1년 365일 1000만 명을 다 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돈이 364일 동안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 추정 불필요. 필요할 때만 내가 쓰면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막 이걸 몇 명이 들어올까?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그때 들어오면 늘리면 되고, 안 오면 줄이면 돼요. 왜냐면 수업이 제가 하는데 오늘 5명 왔어요? 4명 왔어요? 그럼 2줄만 쓰면 되고, 많이 왔어요. 그러면은 더 추가하면 되는데, 강의실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 몇 명 올지 모르는데 제가 강의실 자그만 거밖에 없어요. 그럼 많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많이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추정이 불필요하고요. 속도 및 민첩성 향상이라 나왔는데, 이게 번역이 되게 이상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 공식 문서에 있는 거예요.
자, 속도란 거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속도. 실제로 어떤 걸 하는 속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 때,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 때 만드는 속도를 의미해요. 여기서 민첩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동영상을 보는 속도 이게 아니고 유튜브란 사이트를 만드는데 걸린 속도를 의미하는데, 내가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랑 호텔 예약이랑 뭐가 더 빨라요? 호텔이 빠르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냥 그때 딱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큰 돈을 안 들이니까 1억, 2억의 자본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리고 호텔 갔어요. 취소하려고 그러면 이거랑 전세 계약 취소하는 거랑 다르죠. 리스크가 다르죠, 완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취소하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속도와 민첩성이 빠르다. 그때그때 바꿀 수 있다. 5번,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관리를 할 필요도 없고. 이게 은근히 회사 다니시는 분은 알 텐데, 이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있거든요. 저희 회사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진짜 귀찮아요. 이게 뭐 학원에서 저희 CCTV 꺼지기만 해도 내가 나와서 켜야 되는 건데, 그거랑 이제 컴퓨터 수백 대가 있는데 꺼지는 거랑은 그 확률이 다르거든요. 꺼졌다. 누군가 나와서 켜줘야 돼요, 결국에. 얼마나 귀찮은지. 근데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게 정말 좋은 거고, 우리 회사도 좀 클라우드 썼으면 좋겠다. 어쨌든 클라우드도 있긴 해요. 근데 6번, 몇 분 만에 전 세계 배포. 이거 아마존이 이제 글로벌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과 통화할 때는 미국에서 하는 게 품질이 좋겠죠.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통화하는 게 품질이 좋죠.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의 서비스를 주고 싶다.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 낫고,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하는 게 낫는데, 만약에 전 세계 글로벌 서비스가 아니고 한국 서비스다. 예를 들면 KT 클라우드예요. 갑자기 미국 사람과 통화할 일이 생기면 당연히 아마존보단 느릴 겁니다. 왜냐, 미국에 서버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존은 글로벌 서비스니까 몇 분 만에 쓸 수 있다. 이 정도. 요 6개인데, 요 6개랑 아까 클라우드 컴퓨팅, 호텔, 그거만 아시면은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다 할 수 있고, 캐펙스, 오펙스는 아까 다룬 내용인데, 크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클라우드는 자본이 좀 덜 들어가는 월세다. 우리가 아는 온프레미스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월세는 안 나가는 자본 비용이 큰 애다. 그러니까 전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에 있는 퀴즈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안 되겠습니다. 제가 번역본을 키겠습니다. 자, 네, 요걸로 갑시다.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아마 보시면은 뭐 여기서 비용 관련된 게 나온 게 사실 가격이 낮아집니다. 요거밖에 없긴 해요. 네, 실제 공식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네. 클라우드 컴퓨팅의 규모가 비용 절감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격이 낮아진대요. 나머지는 가격에 관한 내용이 별로 없죠. A 빼고 A-.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A, B, C를 보면은 A는 이제 투자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 가변 비용이 많고 자본 비용이 적다는 소리죠. 전세를 안 해도 된다. 근데 일단 그거랑 비용 절감이랑은 크게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규모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니까. B, 다수의 고객으로서 집계된 클라우드 사용량, 종량제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고객이 한 번에 같이 나눠 쓰기 때문에 이게 싸집니다. 그래서 B고, C도 맞긴 해요. 사실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 맞는데 규모랑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 네. 클라우드에서 이제 뭐 유연성, 비용 효율성, 확장성 이런 게 나오는데 이렇게 영어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책들에. 저 영어로 볼게요. 영어 편에서. 아니다. 이걸 제가 띄워드려야 보는구나. 오케이. 다시. 네.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비용 효율성, 확장성, 탄력성, 고가용성 및 내결함성, 민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클라우드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문제가 한 5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아까 클라우드에서 10문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5문제는 아까 장점. 클라우드 왜 쓰냐? 쓰면 뭐가 좋냐?에 나온다면, 반대로 5문제는 클라우드를 쓰면은 어떻게 써야 되냐? 뭐 때문에 쓰는 거냐?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겁니다. 뭐 클라우드 쓰는 이유는 유연성 때문이다. 클라우드 쓰는 이유는 확장성 때문이다. 다음 중 클라우드의 확장성에 해당한 내용은 탁탁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반반씩 나오니까 이 슬라이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유연성부터 볼게요.
플렉시빌리티라고 나와 있을 거고, 가장 유연성이라는 거 보면 내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사용자가 얼마일지 모르는 상황. 사용자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 내 고객이 몇 명인지 모르는 상황. 내 고객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 그럴 때 필요할 때 뭐 작은 방 쓰다가 큰 방 옮겨가면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유연성이라는 거. 이 유연하다는 대처는 고객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게 얼마인지 모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왜? 월세니까. 그때그때 방 바꿀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비용 효율성이고요. 비용 효율성은 거의 뭐 문제로 안 나올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그냥 쓴 만큼 낸다. 그럼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원래 클라우드 컴퓨팅이 없던 때에는 안 써도 된다는 소리죠. 왜 안 써도 되죠? 전셋집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에 6개월을 비워놔도 돈은 계속 나가요. 근데 호텔을 한다. 6개월 비우면 6개월만 예약하면 되죠. 네. 그래서 사용한 만큼 지금 요거는 아마 문제를 크게 안 나올 겁니다. 나와도 너무 간단해요. 내는 만큼 낸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확장성. 확장성은 뭔가 유연성과 비슷하면서도 되게 달라요. 확장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영어로 보면 스케일러빌리티라고 나올 텐데, 스케일은 저울이잖아요. 저울은 늘렸다 줄일 수 있는데, 확장성과 유연성을 아마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거예요. 뭐가 다르냐? 얘도 뭔가 바꿀 수 있는 것 같고, 얘도 뭔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더 강력하게 만들고 더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확장성은 더 크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유연성을 뭐가 다르냐면, 유연은 늘리고 줄이는 거에 초점이 있다면, 확장은 말 그대로 진짜 크게 늘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강의실이 있는데, 확장성이라는 게 뭐냐? 호텔로 생각해 볼게요. 호텔에 가장 큰 방이 10명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근데 적은 방은 1명 들어가요. 그럼 1명에서 10명 사이에 늘리고 줄일 수 있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15명이에요. 확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기는 확장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확장성 말 그대로 진짜 크게 늘릴 수 있냐 없냐요. 그러니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러니까 줄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당연히 확장성에 큰 그 범주겠죠. 근데 확장성은 진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더 커질 수 있냐. 네, 그렇게 했을 때 없으면 확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확장성은 말 그대로 더 커질 수 있냐. 그러니까 내 서비스가 100만 명이 한 개인데 100만 1명을 받을 수 있냐. 그 한 명이 늘어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유연성은 그 100만 뭐 200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늘어나고 줄이는 거 상관없고 둘 다 적용되는 개념이야. 확장성은 진짜 말 그대로 더 커지는 쪽에만 포커스된 개념입니다. 볼게요. 자, 일단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는데, 버티컬이 있고 호리존털이 있어요. 자, 버티컬에서는 버티컬과 호리존털 이 그림을 그려서 제가 일부러 했어요. 자, 맥미니가 있고, 자, 맥미니를 이렇게 늘리면 뭐가 되죠? 맥 프로가 되죠. 일단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그리고 맥미니가 2개가 되면은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죠. 네, 그러면 수평적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수직적 확장은 그 건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1층짜리 건물이 10층짜리가 된 거예요. 즉 건물의 사이즈를 계속 키워가지고 수용 능력을 올리는 거예요. 컴퓨팅 파워를 늘리던가, 아니면은 저장 공간을 늘린다던가, 메모리를 크게 엄청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거 한 대 자체를 되게 파워풀하게 만들어서 확장을 하는 개념을 수직, 그러니까 맥을 늘려서 엄청 큰 타워 맥이 된 거예요. 수평은 뭐냐? 맥을 여러 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짜리 건물, 꼬마 건물 10개랑 10층짜리 건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직 확장과 수평 확장이 있는데, 업이라고도 하고 얘를 아웃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아웃, 뭔가 넓게 펼치고, 업, 그냥 말 그대로 수직이죠. 자, 그럼 한번 퀴즈를 낼게요. 이 둘 중에 우리가 뭐가 더 좋을까요? 그냥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에 나왔어. 다음 중 수직 확장을 해야 되냐, 수평 확장을 해야 되냐, 문제에 나왔어요. 여태까지 배운 걸 생각해봐서 뭐가 나을 것 같아요? 수평. 왜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네. 그쵸? 이게 뭔가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병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맞는데, 아마 가장 큰 예시는 뭐냐면, 볼게요. 자, 10개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10개로 늘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10층짜리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내 사업이 안 돼서 5층만 써야 돼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건물 10층짜리를 반으로 쪼갤 수가 없잖아요. 얘는 근데 5개를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물이 뭐 개념 비교하기는 대상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뭐냐면 우리가 클라우드를 할 때 유연성 그리고 확장성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실 타워는 102층이 끝이잖아요. 부르즈 칼리파를 지을 거 아니면 이보다 더 많이 수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건 확장성이란 개념, 또 유연성이란 개념에서도 수직 확장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요거에 대비해서. 그냥 얘는 끝없이 늘리면은 끝없이 늘어날 수도 있고 끝없이 줄일 수도 있고, 얘는 한계가 있죠.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긴 해요. 근데 대부분 상황에서 그렇고. 그럼 이걸 쓰는 상황은 어떤 거냐? 클라우드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이 두 개가 처리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로 할 수 있을 때 어떤 상황이냐? 뭐 게임으로 생각해 볼게요. 제가 배틀그라운드 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렉이 걸려요? 컴퓨터 5대 있다고 배틀그라운드 잘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얘는 잘 돌아가겠죠. 되게 좋은 컴퓨터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뭔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때는 수직적 확장 한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 대로 해결이 안 될 때, 무조건 하나를 늘려야 될 때, 그거 빼고는 앞으로 문제에서 여러분들 물어볼 때는 대부분 거의 다 수평 확장입니다. 왜냐? 유연성 그리고 탄력성. 잘 찍으셨어요. 잘 찍었어요. 이 정도 찍을 줄 알면은 문제 다 풀 수 있다. 네, 탄력. 탄력은 아까 이제 확장의 약간 반대 느낌이긴 한데, 탄력은 줄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이 돼요. 탄력성은. 그래서 탄력은 내가 10층짜리 건물을 지었을 때 5층만 쓸 수 있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린 거를 다시 줄일 수가 있냐.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한 걸 다시 줄일 수 있냐. 줄일 수 못하는 케이스가 많겠죠, 보통은. 우리가 호텔 스위트룸 예약했는데 호텔은 되겠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 줄일 수 있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때 탄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났다 줄였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 그걸 줄일 수가 있냐. 확장성이랑 좀 다른 개념은 줄일 수가 있냐. 줄일 수 있다는 단어가 들어가면 탄력성인 거죠. 그래서 탄력성이 좋다는 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현재 수요에 최대한 근접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의 카카오톡 서버가 지금 사람들이 100만 명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110만 명까지만 쓰는 거예요, 내 서버를. 그러면은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늘리면 되고, 갑자기 적게 들어오면 줄이면 되고. 쇼핑몰들이 대부분 이런 걸 많이 하죠. 세일 때 확 늘려요. 그러니까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럴 때 엄청나죠. 아마존이 애초에 탄생한 배경도 그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계속 터지니까 서버를 엄청 샀어요. 근데 나머지 360일이 남는 거예요, 서버가. 왜냐면 5일만 엄청 많이 쓰니까. 어떻게 할까? 이거 나머지 기간엔 남들한테 팔아볼까? 이런 개념으로 클라우드가 서비스가 시작됐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원래 클라우드 개념에 가장 필요한 그 능력은 이거예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약간 클라우드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늘리고 줄일 수 있다. 늘리고 줄이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딱 수요에 맞게만 쓰면은 제일 저렴하고 제일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효율적이거든요. 효율. 확장성과 탄력성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그림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죠. 탄력은 줄이고 늘리는 게 다 포함되고, 확장은 늘리는 거에 포커스가 돼 있다. 늘릴 수 있다, 확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대신에 줄일 수도 있다, 탄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퀴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문제를 볼 때는 뭔가 리듀스, 줄인다, 디크리스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뭘까요? 일레스티티예요. 왜냐면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순간 탄력적인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그냥 늘린다는 것만 나온다. 그러면 요거 확장성. 그리고 뭔가 현재 수요에 맞춰서 뭔가 한다. 수요에 맞춰서 최대한 근접하게 한다. 이거. 왜냐면 현재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앞으로의 일을 대비해서 내가 좀 늘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앞으로의 일을 대비해서 내가 좀 늘리고 싶습니다.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두 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유효성이라 되어 있는데 가용성이고요. 가용성은 그 서비스가 유지되는 시간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호텔을 하루를 썼는데 만약에 호텔을 일주일 썼어요. 근데 일주일 중에 그래도 한 하루에 한 번씩은 클리닝을 와서 클리닝을 해야 된대요. 그럼 내가 24시간 중에 23시간 하고 30분만 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30분 비워줘야 되니까. 호텔을 다 즐기려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책들은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전체 시간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냐 라는 뜻이고, 가용성이 당연히 높으면 좋고요. 아마존은 가용성이 한 99.999%인데, 거의 모든 시간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다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돼도 한 몇 초면은 복구가 되겠죠? 1년 중에 한 1분도 안 꺼져 있어요. 한 2분인가? 그러니까 뭐 거의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 가용성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가용성이 클라우드를 쓰면 중요하고,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터지면 안 되잖아요. 가용성이 낮은 거죠, 걔네들은. 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클라우드든 아니면은 그냥 모든 서비스든 고가용성을 목표로 합니다. 당연히 이거를 가용성이 안 되는 순간 고객은 엄청난 불편을 느껴요. 왜냐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가용성 목표로 하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결함 허용, 내결함성이라는 뜻인데 fault, tolerance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맞죠? 네. 그래서 자, 내결함성은 뭐냐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계속 쓸 수 있냐 없냐예요. 자, 그럼 고가용성이랑 결함 허용이 조금 비슷한 느낌인 거죠. 이거는 장애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 장애가 발생한 시간이 적어야 된다. 얘는 장애가 발생해도 쓸 수는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복구를 빨리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둘 다 비슷한 맥락인데, 결국에 고가용한 서비스는 결함 허용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 제일 다른 건 뭐냐면, 고가용성은 가동 중지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없는 시간이 거의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적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가 1초 동안 셧다운 돼도 우리는 못 느낄 거예요. 1초 정도는. 그냥 렉인가? 근데 내결함성, 폴트 토런스는 뭐냐? 이게 실행되게 느낄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잠깐 새로 고치면 되는데 잠깐 안 뜨고 다시 복구가 되는 걸 의미한다면, 얘는 그것조차도 내가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가용 중단 시간이 0인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fault tolerance란 말은 중단 시간이 0. 얘는 0.0001.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다, 아예 없다. 요 차이. 그러니까 둘 다 어차피 내결함성이 있으면은 내가 못 느끼죠. 아예 없죠. 0이죠. 그럼 당연히 엄청 고가용이겠죠. 100%니까. 가용성이 100%인 상태. 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좀 다른데, 왜 그러냐? 내결함성, 즉 폴트 토런트한 시스템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키워드가 뭐냐? 중복이에요, 중복. 왜냐면 하나가 안 됐어요. 내가 빨리 와가지고 CCTV 딱 키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잠깐 전기 나왔는데 제가 저기 두꺼비 집 있거든요. 1초 만에 켰어요. 그럼 잠깐 불편하고 말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전기가 여기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 태양광 발전지가 있는 거예요. 꺼지자마자 이게 도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못 느끼겠죠. 그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 중복이 필요해. 뭔가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되게 많이 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럼 카카오톡은 터졌을 때 이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네.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다 서버가 있거든요. 그 건물 터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가 안 된 거예요. 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걔네도 있긴 해요. 있는데 그게 다 터질지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좀 아는 척 할 수 있다. 이제 뭔가 통신 장애 일어난다 그러면 리소스 중복을 좀 안 했나 보네. 그렇게 가용성이 낮은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 카카오는 반성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 이런 게 높으면 좋고,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는 중복을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추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고가용성과 내결함성,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른 게 뭐냐? 얘는 0.001, 얘는 0. 그 차이 정도만 아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민첩성은 뭐 빠른 건데 여기 탄력성이랑 살짝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민첩 내가 뭔가 빠르게 뭔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가? 여기서 말하는 민첩은 내가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빠르게 예약하고 빠르게 개발하고 그 상황을 의미하는 걸 그랬어요. 내가 뭔가 이거를 줄이고 늘리는 걸 빠르게 할 수 있다 라기보다는 내가 시설을 다 안 사도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첩 이거 탄력성과 구별이 살짝 안 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빠르게 예약할 수 있다. 네, 빠르게 내가 모든 건물 계약 안 하고 전세 계약보다는 호텔 예약이 빠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5개 이게 나오는데 요거는 좀만 쉬었다 합시다. 네. 자, 갑자기 교재가 영어로 바뀌었는데 원래 영어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 쓰다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얼굴도 바뀌고 머리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요 부분 날라가서 다시 쓰는 거니까 네,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부터 할게요. 5 characteristics of AWS Cloud. AWS Cloud의 5가지 특징을 다루고 있는데 이 5개에 대해서는 나오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외워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5가지 특징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일부분이 소개가 되고 이후에 나오는 컴퓨팅 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5개를 그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요 5개의 특징만 한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도 다뤘지만 클라우드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AWS도. 그래서 on demand 서비스, 셀프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on demand,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 users can provision, 네, 이거는 결국에 use라는 말과 똑같아요. use resources and use them without human interactions from the service provider. 내가 원할 때 거기 있는 사람이랑 직접 전화하는 게 아니고 클릭만 하면은 얻을 수 있다 라는 뜻이고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broad network access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broad는 이 네트워크의 규모, 크기가 전 세계에 뻗어져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쓰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거 쓰는 거죠. 네, 뭐 네트워크 무관하게 그리고 뭐 플랫폼과 무관하게 윈도우를 쓰든 맥을 쓰든 핸드폰으로 하던 다 작동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다음 멀티 테넌시라는 게 있고요. 리소스 풀링이가 있는데 테넌트는 원래는 이제 뭐 외국에서 방 좀 새 들어서 살 때 그 사람을 테넌트라 하죠. 거기 있는 집주인들 랜로드 하는데 말 그대로 새 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멀티 테넌시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새를 들어 사는데 여러 명이 새를 들어 산다. 우리가 아마존에 있는 서버를 빌릴 때 테넌트가 1, 2, 3 방으로 나눠서 여러 명이 붙어요. 멀티로. 근데 멀티로 붙는데 멀티로 붙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각각의 데이터의 어떤 서큐리티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제가 만약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제 사진첩이 누군가의 사진첩과 공유되기 시작하면은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당연한 내용을 좀 어려운 단어로 푸는 거예요. 그 다음 Rapid Elasticity and Scalability. Elasticity와 Scalability는 추후에도 소개되지만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고 앞으로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Elasticity는 탄력성이고요. Scalability는 비슷한 내용인데 Elasticity가 탄력성, 즉 줄어들고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모듈을 다루고 있다면 스케일은 늘어나는 쪽에만 집중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리소스의 규모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서 Elasticity랑 Scalability를 살펴볼 때 좀 더 보고요. Measured Service인데 서비스를 계량이 된다. 무슨 말이죠? 그냥 요금이 계량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쓴 만큼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원하는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쓴 만큼만 낸다. 이런 뜻입니다. 뭐 계량기예요, 계량기. 다음 페이지 볼게요. 33쪽이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여러 가지 모델을 했는데 종류에 가까워요. 어떤 타입의 클라우드 컴퓨팅인지, AWS는 어디에 속하는지 보겠습니다. AWS는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 가지 타입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어떤 거냐?
요 두 개에 그치고 여기가 뭐 7이면 3, 뭐 한 9면 1 이 정도의 비율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고 하는데요. IaaS인데 저희 IaaS라 부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뭐 IS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인프라스트럭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서비스 랩을. 인프라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서버, 뭐 CPU, 저장 공간 등등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그 서버와 서버끼리 뭐 서버와 저장 공간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킹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가장 밑바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우리가 많은 노력이 투입돼야 되고 자유도는 굉장히 높아요. 뭐 하나하나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뭐 CPU는 뭘 쓰고 서버는 뭘 쓰고 네트워크는 뭘 쓰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내가 다뤄야 되는 게 복잡해지고 잘 모르면 솔직히 쓰기 어렵죠. 예를 들면은 뭐 AWS도 여기 많이 속해져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VM웨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마 뭐 들어는 보셨지만 실제로 써보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이 IaaS라는 레벨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다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사용자들이 이런 걸 좀 사용해 봤다? 조금 좀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안 써보셨을 테고 그렇지만 이 레벨에 아주 밑단계의 레벨 하나하나 뭐 커스텀하게 다룰 수 있는 그것도 제공을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위로 올라가면은 뭐가 바뀌냐? 그러니까 편의가 올라가는 게 편의성이 올라가는 게 편의성. 여기서 어느 정도 미리 제공을 하는 거죠. 틀 같은 거를. 여기서 제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껴서 맞춰야 했다면 이렇게 내려갈수록 Platform as a Service라는 게 있고 PaaS라고 하는데 Deployment and Management of Your Application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위에는 내가 어떤 장비 같은 걸 다 설정을 해야 돼요. 뭐 컴퓨터, 서버, 저장소. 여기는 장비는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럼 뭘만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코드. 너는 코드만 짜라.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정도. 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게 자율주행 차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다 치면은 여기는 차는 제공하고 그 위에 있는 뭐 소프트웨어만 저희가 만든다고 보면 되고 유명한 걸로 뭐 헤로쿠, 뭐 클라우드 펀드리라는 게 있는데 아마 여기도 거의 안 써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럼 아는 애는 어디까지 가야 있냐? 바로 여기 있죠. 뭐 Gmail, 뭐 슬랙, 오피스. 네,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있을 겁니다. SaaS라고 하고요. SaaS는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as a Service. 뭐냐면 여기서는 하드웨어,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를 제가 다루면은 뭔가 결과가 나왔죠. 그럼 얘는 뭐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둘 다 줍니다. 우린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사용만 하면 돼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웬만하면 여기 들어갑니다. 뭐 Gmail, 아이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뭐 오피스 다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써보셨고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로 다룰 AWS 서비스는 이 AWS 3개 다 제공하긴 하지만 실제로 많이 다룰 거는 여기 위에 있는 IaaS 모델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뭐 이 서비스들을 구별해라 이렇게는 잘 안 나와요. 네, 34쪽. 아까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가자면 IaaS에 대해서 보통 베이직 빌딩 블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들 뭐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내가 서버를 돌려면 당연히 서버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저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기본적인 애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 걸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그리고 보시면 highest level of flexibility, 즉 자유도가 제일 높다고 보면 돼요. 내가 커스텀하게 뭐 이건 이걸 쓰고 저건 저걸 쓰고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컨트롤, 내가 일일이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컨트롤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해야 될 것도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뭘 해줘야 돼요. 이것도 설정하고 저것도 설정하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의 깊게 볼 건데, 그러면 사용자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짜 하나하나 다 사용하는 거면 뭐 빌려 쓰는 의미가 없지 않냐, 클라우드를 왜 쓰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기능은 이런 물리적인 리소스로 제공하지만 실제로 어떤 거를 제공하냐? 여러분들은 서버를 직접 임대를 해서 그 서버를 돌리고 어떤 거기 위에 소프트웨어를 뭐 얹히고 연결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커스터머가 하는 거고, 클라우드는 뭘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걔네들은 정말 물리적인 그것만 임대를 해줘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하는 역할은 이런 물리적인 베이직 빌딩 블록을 제공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구동하고 연결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네, 35쪽 볼게요. 여기 패스인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있던 피라미드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편의가 늘어난다 그랬죠. 어떤 점에서 편의성이 생기냐? 밑에서는 하드웨어랑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여기 중간 단계에서는 하드웨어는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No need to maintain underlying infrastructure. 인프라, 즉 하드웨어, 뭐 CPU, 서버, 저장 장소 이런 애들의 관리를 아까는 제가 서버 구동하는 것도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데 여기 단계에서는 그냥 클라우드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거 해주고 대신에 디플로이먼트, 어떤 소프트웨어를 올리고 배포하는 것, 매니지먼트, 앱을 관리하는 것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라는 뜻이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마존의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라이트 세일과 일라스틱 빈스톡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거 뒤에 하면 다시 보겠지만 다음 주 패스 서비스가 무엇이냐 이렇게는 안 물어보고요. 라이트 세일은 패스 서비스냐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슬쩍 봐주시면 좋고, 정리하면은 아까 IaaS에서 관리를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됐던 거, 리소스, 뭐 플래닝, 메인터넌스 아까 뭐 관리해야 된다 하셨는데 이런 거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클라우드가 제공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디벨롭먼트만, 즉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되고, 뭐 코딩 여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32쪽 볼게요. 올라갈수록 편의성이 올라간다. 사스가 가장 편리한 거겠죠. 왜 편리한지는 이름만 보러도 알아요. 지메일, 아이클라우드. 네, 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게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서비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관리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거는 뭐 개인적인 정보 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사스는 뭐 여러분 쓸 때 이 서비스 뭐 어떻게 구동하는지 이런 원리적인 것들 전혀 필요 없죠. 다 소프트웨어가 제공하고 있고 아마 가장 친숙한 클라우드 형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룰 서비스들은 이런 사스 서비스들은 많이 다루지 않아요. 실제로 몇 개 없기도 하고, AWS 우리가 쓴 이유는 편리성을 좀 버리더라도 밑 단계로 내려가서 조금 더 컨트롤을 갖고자 하기 때문이죠.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타입을 봤는데 이것의 배포 방식에서도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아까와 다르게 이 슬라이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우선은 퍼블릭과 하이브리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이 두 개의 특성을 중간에서 반반씩 가져내고요. 뭐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 그러면 여기가 기름이면은 얘는 전기 있고, 하이브리드는 둘 다 쓰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먼저 다룰 거는 퍼블릭 클라우드인데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이 퍼블릭 클라우드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고, 모든 자료가 뭐 인터넷에 저장이 되고, 우리가 뭐 클라우드라고 할 때 정보의 구름 막 위쪽에 떠다니는 저장소를 의미하는데, 그게 다 그냥 기본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의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파트가 클라우드에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파트는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하드웨어, 뭐 저장, 네트워크 모든 것이 클라우드로 작동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드밴티지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란 어떤 것이냐? 보시면 Cloud Service not exposed to the public.
퍼블릭에 연결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게 되게 헷갈리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클라우드는 다 공개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퍼블릭 클라우드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클라우드긴 클라우드인데 퍼블릭 쪽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은 거. 가장 쉽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이게 만약에 네이버 클라우드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쓰시는 분들이 요즘 있나 모르겠는데 뭐 나스나 뭐 공용 서버 폴더, 네트워크 폴더 뭐 그렇게 하면 더 이상하면 그런 거 아시죠? 프린터도 보면은 여러 컴퓨터가 연결된 프린터가 있고 내 컴퓨터만 연결된 프린터가 있죠. 뭐 그런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얘는 인터넷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인터넷에 있는 거고 얘는 이제 내부망에만 있는 경우에 뭐 군대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은데 왜 내부망에 있냐? 내부망에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 금융권 이런 데서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곳에서는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를 다 내부에 갖고 가기 위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안 하는 거고 내부망으로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친 거는 어떤 점이 있냐? 쉽게 말해서 센시티브 한 거는 일로 보냅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디, 뭐 주민번호, 뭐 패스워드, 뭐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이런 애들은 다 내부적으로 스토어를 하고 대신에 좀 덜 중요한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내 인스타그램 사진 같은 거 어차피 외국 사람들도 보고 내가 해시태그 걸어놓으면 다들 볼 텐데 그걸 굳이 내부망에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덜 중요한 거는 여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반반씩 가지고 있는 애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뭐 문제가 뭐 퍼블릭 클라우드 특성을 말해라,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특성을 말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패턴으로 다음 중 요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냐,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키워드만 찾으면 돼요. 뭐 서큐리티, 센시티브 이런 자료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따로 보관한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가깝겠죠. 네, 38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보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앞에 내용을 다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약간 상식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원의 문제들은 뭐 클라우드 상식이긴 하지만 그냥 클라우드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온프레미스 디플로이먼트와 같은 이름의 것은 무엇이냐 라고 나오는데 이 4개 중에서 답을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무슨 디플로이먼트가 같은 것 이러면은 AC 중에 하나 고르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답이 여기 안에 있고요. 아까 배웠듯이 온프레미스는 결국에 프라이빗이라는 말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몰라도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그냥 찍으시면 50%는 맞을 수 있어요. 요거는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가져왔고요. 아마존 클라우드를 왜 해야 되는지, 뭐 AWS 어느 정도 있는지, 근데 이것도 좀 과거 자료긴 해요. 22년도 자료였던 것 같은데 21년도네요.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죠. 딱 봐도 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뭐 주위에 개발자분들이시나 다 물어보면은 뭐 많이 썼냐? 요거 제일 많이 써봤어요. 애저나 클라우드는 약간 너 써봤어?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 약간 아니면 나 이거 써봤어 약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근데 왜냐면 써본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요즘은 뭐 다를 수도 있겠네요. 요즘 뭐 챗 GPT가 나와서 애저를 많이 쓰나. 그래서 AWS 배우는 이유는 가장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요 세 개 서비스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그냥 이걸 가장 많이 쓰니까 우린 요거에 대해서 배우면 이거나 이거는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40쪽. 네,
40쪽 클라우드 특성에서 배운 것 중에서 우리가 클라우드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Massive Economics of Scale이라 나왔는데 규모의 경제란 뜻이었죠. 경제적으로 뭐가 좋냐 라는 건데 경제란 단어가 나오면 딱 하나예요. 싸진다. 왜? 규모적으로 많이 써서 대량 생산해서 싸다. 박리 다매 이런 게 있는 걸 보시면 되고, 그런 게 있는 걸 찾아볼게요. A는 우선 deploying an application in multiple regions around the world. 뭔가 글로벌한 서비스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B. Receiving lower pay as you go prices as a result of AWS customers aggregate its users. 모든 커스터머의 aggregate, 모아서 썼으니까 규모가 크겠죠. 그래서 가격이 낮아지더라. 그래서 답은 B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C, D를 제외해보면 되는데, C, paying for compute time as you use instead of investing upfront cost. 여기 보시면은 compute time as you use, pay as you go 라는 게 기억나시죠? 내가 쓴 만큼 낸다. 왜? 이 앞에 있는 이런 기반 비용들을 우리가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D, scaling infrastructure 어쩌다 나오는데 우리 스케일 아직 잘 모르긴 하죠. 어쨌든 답은 경제적으로 나온 얘기, 싸다는 얘기가 나오면 돼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비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인데 C, B 중에서는 B가 가깝습니다. 문제가 되게 약간 토익 문제 풀듯이 변하기도 해요. 왜냐면 다 영어로 나와가지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옆에 번역 버튼 누르면은 한국어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보셔도 되고, 영어 편하신 분은 영어 보셔도 되고, 배울 때는 영어로 할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What are the benefits of cloud computing? 아까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 6개 해당하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골라주시면 A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중에서 해당하는 거 그냥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 페이지인데 비슷한 문제예요. 여기서 뭔가 AWS 캐릭터리스틱 중에서 코스트 이펙티브, 또 가격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격이 당연히 싸진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with dynamic user demand, 디맨드가 늘어나고 줄어든 거에 따라서 가격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 다이나믹, 즉 변동성이 크다는 거고, 이때는 탄력성 또는 일라스티시티, 아니면은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애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왜냐면 얘네가 변함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춰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올 테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찾으면 되고, 그럼 나머지는 어떤 애냐 한번 볼게요. 일단 availability는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개념인데, 싼 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B, shared security 모델 아직 안 배웠는데 뭔가 보안 관련되는 거겠죠? 크게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럼 이거 중에 하나인데, E, 신뢰도. 신뢰도는 어떤 물건이 내구성이 좋은지 이런 걸 가리는 애일 텐데, 얘도 당연히 아니고. D, pay as you go가 나왔죠. 내가 낸 만큼 쓴다, 아니면은 내가 쓴 만큼 낸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과 관련이 있어서 C, D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밤에는 안 쓰고 낮에만 쓰는 사람이에요. 직장인이어서. 그러면 굳이 24시간 비용을 지불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이번 실습에서는 AWS IAM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IAM은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의 줄임말인데, 이게 뭐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AM을 검색해서 들어가 주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IAM을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왼쪽에 상단에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나와 있고, 대시보드인데, 저희가 로그인할 때 루트 어카운트랑 IAM 어카운트 두 개가 있었는데 루트로 들어왔었죠. 이제 여기서는 IAM 유저를 만들고 유저가 몇 개인지, 해당하는 유저 그룹이 몇 개인지, 부여하는 롤은 몇 개인지, 관련해서 폴리시 몇 개인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네, 그리고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글로벌이라고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Note that this is a global service. 확인해 보면은 글로벌이라 돼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원래 저희가 뭐 오하이오든 시드니든 쓰고 있었죠. 여기 보시면 밑에 리전이 나와 있고, 글로벌이라고 명령되어 있는 서비스는 말 그대로 글로벌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정을 관리하고 IM 유저를 생성하는 행위들은 어떤 리전에 속해 있는 행위들이 아니고, 계정은 하나잖아요. 각 리전마다 계정이 생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정 안에 리전별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글로벌 서비스들은 글로벌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한번 좌측에 유저스를 눌러서 IM 유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유저를 눌러 보시고요. 여기에 다니엘 AWS 그 IM 계정을 하나 만들게요. 지금 만드는 계정은 루트 계정이 아니고 IM 유저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IM 유저이기 때문에 뭐 구분하기 위해서 다니엘 IM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패스워드 모드로 할게요. 그리고 뭐 패스워드를 아무거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오토 제너레이트로 누르시면 되겠어요.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는 그룹 관련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룹을 만들어서 현재 생성하는 유저를 그룹에 속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룹은 뭘로 할까요? 디벨로퍼로 하겠습니다.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IM 유저 계정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관련한 권한들은 엄청 많아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권한부터 EC2 관련 권한, 각 서비스 관련 권한 많은데, 저희는 제일 위에 있는 게 Administrator Access,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Full Access to AWS Services and Resources,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일 강력한 권한인데, 여러 가지 권한을 설정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부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애드민으로 그룹 이름을 바꾸고 애드민 액세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그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태그를 설정하도록 할게요. 태그는 이 유저를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기입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조직 관련해서 구분을 하기 위해 오르가나이제이션이라는 걸 넣을 수도 있고요. 팀 이름이라던가 관련한 여러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 하시고요. 이 화면에서는 유저 관련해서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유저는 지금 다니엘 IM, 그리고 액세스 타입은 콘솔 액세스를 비밀번호로 할 수 있는 액세스 타입. 패스워드 저희가 만들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권한 관련 서머리를 볼 수 있는데, 현재 속해 있는 그룹을 볼 수 있고요. 저 Manage Policy IM User Change Password는 원래 기본적으로 자신의 패스워드는 바꿀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Create User를 눌러서 생성해 두도록 할게요. 네, 이제 석세스가 뜨면서 유저가 생성이 됐는데요. 이 과정이 완료되면은
저 해당하는 링크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링크 앞에 보시면은 뭐 33807 이렇게 해서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저걸 알아야만 해당하는 IM 유저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IM 유저의 뭐 아이디라던가 그런 것으로는 로그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까먹으셔도 다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런 번호가 IM 계정이 많아지면은 관리하기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엑셀 파일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좌측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CSV 파일 버튼이 있어요.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다운을 받아주시고 열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IM 유저에 테이블이 쭉 생기게 돼요. 뭐 유저를 여러 개 만들었으면 로우가 굉장히 많을 건데, 해당하는 유저의 링크를 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겠죠. 루트 유저, 관리자급이나 아니면은 내가 모든 권한이 있는 루트 유저가 이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까먹으셔도 루트 계정을 접속해서 다시 이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링크를 눌러볼게요. 네, 링크를 누르기 전에 먼저 확인이 잘 되는지 볼게요. 이제 애드민 그룹 눌러볼게요. 네, 그래서 유저에서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려면 유저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아니야, 아예 눌러주시고, 그럼 해당 유저의 프로필이 뜨게 돼요. 지금 뭐 언제 만들어졌는지 등등.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루트 어카운트의 얼라이언스를 바꾸는 걸 해볼게요. 지금 루트 어카운트랑 IM 유저랑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우측 상단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지만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한번 저기서 표시된 이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어카운트 LIS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네, 특수 문자는 또 안 들어가고 하니까요. 열심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것도 되기는 해요. 근데 막상 만들려고 하면 아마 안 될 겁니다. 보시면은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디이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로그인을 할 때 링크로 거는 아이디라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럼 루트 어카운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고요. 뭐 유저를 관리한다던가 어드민 그룹들을 본다던가 해봤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만든 IM 유저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좀 전에 만든 엑셀 파일을 누르시고요. 이 링크로 IM 유저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패스워드까지 하셨으면 사인인 해주시고요. 첫 번째 로그인에서는 무조건 패스워드를 바꿔주셔야 돼요. 바꾼 다음에 또 바꿔주도록 할게요. 바꾼 다음에 컨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저희가 원래 했던 단일 AWS랑 다른 이름이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IM 유저로 접속을 한 거죠. 뒤에 저렇게 고유 번호도 있고요. 네, 눌러보시면은 어카운트 아이디도 나오고 IM 유저의 아이디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IM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요. 이동을 하고요.
보면은 유저에서 눌러보면은 본인이 본인 계정을 확인하고 있죠. 지금 우측 상단과 유저 이름이 똑같죠. 자, 여기서 제가 오른쪽 탭에는 지금 IM 유저를 띄워놨고 왼쪽 탭에는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한 루트 계정을 띄워놨어요. 지금 루트 계정으로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한번 신기한 걸 해볼게요. 루트 계정 왼쪽 탭으로 이동을 해서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다니엘 AWS 그냥 루트 계정이에요. 유저 그룹에 가서 어드민 그룹이 있죠? 어드민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 어드민 그룹을 들어가셔서 다니엘 IM이라는 유저를 remove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유저가 뺏겼죠? 다시 우측에 IM 유저로 있는 칸에 들어왔어요. 오른쪽 보시면 다니엘 IM이라고 적혀져 있죠? 자, 이랬을 때 지금 다니엘 IM이라는 유저에서 어드민 그룹에서 빼버렸어요. 어드민 그룹은 지금 모든 걸 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을 들고 있었는데 그 권한을 지금 탈취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주시고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새로 고침 한 번 더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면 유닛 퍼미션 나오죠? 지금 권한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보고 지금 메시지를 읽어보면 Daniel IM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IM list users on this resource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저 권한이 없는 거예요. IM list users. IM의 유저들을 리스트로 쭉 볼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하려면은 다시 권한을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드민 계정에서 루트 계정에서 IM 유저의 권한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권한만 IM 유저한테 주고 그 루트 계정은 그러니까 자기만 알 수 있는 곳에 감춰두는 게 이제 개발 룰입니다. 다시 한번 저 권한을 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룹에 주는 게 아니고 직접 부여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좌측에 루트로 들어가셔서 유저스의 다니엘 IM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Add Permission을 누르고요. Attach Existing Policies Directly. 그러니까 지금 권한을 주는 방법이 Grant Permission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죠. Add Users to a Group, Copy Permissions from Existing Users, Attach Existing Policies Directly. 그러니까 그룹을 통해서 했던 걸 처음 한 건데 지금은 그룹을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떤 권한을 줄 거냐면요. IM 관련해서 IM 검색해 보면은 Read Only Access라는 게 있습니다. Read Only Access를 주도록 할게요. 저게 어떤 권한이냐? IM에 관해서 Read Only 보는 권한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줬던 권한은 어떤 거죠? Administrator Access 모든 권한을 주는 건데 이거는 오로지 IM 서비스에 국한하고 보는 것만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는 것만 줬기 때문에 수정이나 이런 건 안 돼요. 삭제 이런 건 안 되고 조회하는 거는 다 가능하게 됩니다. 조회 권한을 부여해 볼게요. add permission을 해주시고 적용되는지 다시 확인해 보면은 새로 고침 해주세요. 이제 다시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유저를 조회하는 리드 권한 다 되는 것 같죠? 조회가 지금 잘 됩니다. 그럼 뭐 수정이나 삭제 같은 거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룹을 만들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저 그룹을 이동해서 create 그룹 새로운 걸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developers 그룹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넣고 뭐 권한도 아무거나 부여해 봅니다. 위에 두 개 그냥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create 그룹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user group was not created. 다시 권한 관련해서 없다고 나와요. Daniel IM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IM create group on resource. 지금 IM read가 아니고 IM create가 달려있죠. create group. read는 돼요. 조회하는 것도 돼요. 그룹을 볼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방금 다 볼 수 있었죠. 어드민 그룹도 보는데 문제는 create 하는 권한은 없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권한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디벨로퍼 그룹을 만들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째로는 이 다니엘 IM이라는 친구한테 create 권한도 주는 거예요. read랑 create가 다 합쳐지면은 뭐 full access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저 create 그룹 권한을 명시적으로 주던가 아니면 다시 루트로 이동해서 모든 권한이 있는 루트로 이동해서 그룹을 만들면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 루트로 이동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다시 루트로 들어가서 유저 그룹 선택해 주시고 create group 해주시고요. 여기서 디벨로퍼로 만들도록 할게요. 디벨로퍼 이 친구도 추가해 주시고 아까 못 줬던 권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잘 됐죠? 이게 루트 권한이니까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권한이 잘 부여되고 그룹에 다니엘 IM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서요. 유저스 누르고 다니엘 IM 눌러보면요. 내려가 보시면은 그룹을 눌러주시면은 퍼미션을 잠깐 펼쳐주면은 지금 directly 저희가 직접 부여한 폴리시가 붙어있죠. 기본적으로 있는 IM user change password가 있고 저희가 직접 부여한 read only access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attach from group 그룹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죠. 저거 아무렇게나 추가한 두 개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AWS Manage Policy from Group Developer 디벨로퍼에서 갖고 오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폴리시에 대해서 조금 더 실습해 볼게요. 지금 폴리시를 부여하고 뭐 회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으니까 폴리시를 직접 만드는 방법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폴리시로 이동해서요. 뭐 여러 가지 폴리시가 한눈에 보이죠? 검색창에 검색하면은 관련 폴리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저희는 IM밖에 지금 안 냈으니까 IM 누르면은 뭐 read only access, full access 다 볼 수 있어요. read only access 눌러보면은 지금 저 제이슨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문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지금 폴리시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권한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도큐먼트 관련해서는 수업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뭐 버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버전은 저게 고정이에요. 저때 만들어진 거고요. 버전은 그래서 항상 고정이고요. 스테이트먼트 안에 이펙트, 액션, 리소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권한을 막는지 알 수 있어요. 이펙트는 allow and deny 둘 중 하나밖에 없고요. allow면 당연히 아래에 있는 액션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deny는 아래에 있는 액션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지금 allow로 돼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액션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IAM generate 뭐 report 시작해서 IAM get 하고 지금 별이 있거든요. 별 표시는 이제 저 뒤에 뭐가 와도 된다는 그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get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해당하는 모든 것들은 다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read only access죠. 그러니까 리스트로 가져온다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조회할 수 있는 리스트 관련 기능들 get 하나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get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리소스 보시면은 별표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어디에 적용이 되냐 이거예요. IAM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거기 때문에 따로 리소스 표기가 보통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는 다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해서는 제이슨 폴리시 배울 때 볼 테니까요. 뭐 이걸 직접 작성할 수 있거나 이걸 해석하는 게 시험으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한번 더 다른 도큐먼트도 볼게요. 폴리시로 이동하셔서 여기에 저희 첫 번째 했던 애드민 검색해서 내리다 보면 애드민 액세스 있죠? 눌러주시고 자 보실게요. 되게 간단하죠? 별 표시가 모든 게 된다고 했잖아요. 애드민은 allow 모든 거를 허용한다. 모든 거를 모든 리소스에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죠. 다시 폴리시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create 폴리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을 누르시면은 제이슨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제이슨을 몰라도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이 비주얼 에디터를 통해서요. 비주얼 에디터로 선택하라는 거 선택하면은 저렇게 아까 만들었던 제이슨이 뿅 하고 나옵니다. 서비스 먼저 저희는 IM밖에 모르니까 IM 눌러주시고 뭐 액션 어떤 거를 아까 제이슨에서 어떤 액션들을 할 수 있게 하냐 였는데 이것 또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read 읽어오는 거랑 write 쓰는 거는 다 할 수 있게 할게요. 보시면은 지금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리소스들이 뭐 엄청 많아요. policy, rule, 뭐 user, server certificate 등등등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해당하는 액션들을 하기 위한 리소스들이 적혀져 있는데 눌러보시면은 뭐 각 권한별로 필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리소스 눌러주시고요. 필요한 게 많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주면 너무 힘드니까 조금 내려보시면요. 원래는 이제 각 그 액션마다 필요한 리소스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귀찮으니까 all 리소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통과를 한 거죠. 이제 태그를 달아주면 됩니다. 태그는 옵셔널인데 굳이 달진 않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눌러주시면 이름이랑 이런 걸 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만드는 커스텀 폴리시잖아요. 이름은 뭐 IAM, read, write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create 눌러주시면요. 저희가 만든 read, write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에도 떴고 밑에 폴리시 쪽에 맨 상단에 커스터머 매니지 서비스로 뜨죠. 이 커스텀 폴리시를 이제 뭐 유저한테 적용하거나 그룹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실습에는 IAM 유저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 관련해서 비밀번호를 바꾼다던가 하는 방법 등등을 봤고요. 루트 계정과 IAM 유저 이제 둘 다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그룹과 유저, 롤, 폴리시
그것들의 이제 차이와 실습을 해봤는데요. 특히 폴리시가 어떻게 구성되고 폴리시에 통해서 어떤 권한을 주거나 뺏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